의식을 시작한 지 6일째가 되던 날 새벽, 점점 다가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또렷해지는 순간,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방장형이 머리를 감싸쥔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단다. 형, 남자 맞지? 야, 니도 같은 꿈 꿨나? 아이씨, 형, 우리 이제 그만하자. 안 되겠다. 그래서 어제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친구를 보며 웃었다는 것이다. 진짜 무서웠다. 내를 보면서 웃는 그 모습이 마치 내를 질릴 때까지 가지 놀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느낌 들었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가. 당장 그만둬라. 안 그래도 형이 재료들 다 갖다 버렸다. 친구는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듯 했다.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새벽마다 이상한 것에 시달려야 했고 2주 정도가 지나자 얼굴이 심하게 수척해졌다.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최 선배를 찾아갔다. 대충 상황 설명을 들은 선배는 그 남자 영가가 자신을 부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. 미안하다.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는데. 사실 우리 단체에서도 금지하는 건데 호기심에 알아낸 게 그만. 너희들이 진짜 할 줄은 몰랐다. 야, 이거 진짜로 소원소리가. 우리가 진짜로 귀신 부른 기라고. 근데 이상한 게 있다. 너희들 닭피 썼다고 했지? 귀신들은 닭피를 싫어하거든. 혹시라도 니들이 해볼까봐 일부러 닭피라고 알려준 건데. 선배, 실은 우리 피도 좀 썼어요. 뭐? 둘 다? 네. 그 말에 최 선배는 적잖이 놀라는 것 같았다. 니들 귀신 씌려고 아주 작정을 한 기가? 이 주변에 잡기가 얼마나 많은데. 그로부터 며칠 후, 최 선배가 부적과 복숭아 나무 가지를 몇 개 구해와서 친구 방에 임시로 비방 같은 걸 해주었다. 이틀 후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꿈에 여전히 그 남자가 보이긴 하지만 창밖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 쳐다보거나 다가오진 않는다고 했다. 친구는 몹시 불안해 보였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나름 안심하는 듯 했다.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와보니까 친구와 방장형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. 두 사람은 여전히 몹시 불안해 보였다. 내 착각인 건지 멀리서 봐도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두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. 그런데 방장형이 담배를 끈 후 다리를 쩔뚝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. 난 불길한 마음에 곧바로 두 사람의 방으로 달려갔다. 다들 괜찮나? 민우야. 민우야. 신발. 잡기 주제에 어디서 감히. 형은 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대고 있었다.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나서는 한동안 창밖을 서성거렸다고 한다.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던 남자가 대뜸 소리를 지르더니 눈을 부릅뜬 채로 형을 노려보며 창문 쪽으로 훅 달려들었다고 한다.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. 어서. 어서. 방장형은 다리를 창문 아래쪽으로 그렇게 뻗은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남자가
창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형의 다리를 잡아당겼다고 했다. 형은 이를 악물며 버텼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몸이 절반 이상 창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.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막 빠지려던 순간 친구가 형을 깨워준 덕분에 눈을 떠서 몸을 일으켜 봤더니 다리가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.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둘 다 그 귀신한테 끌려갈 거다. 역시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. 이제 어떡하면 좋노? 어떡하면 좋냐고. 난 곧장 최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도움을 청했다. 선배는 사람의 피로 불러낸 것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며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다. 몇 시간 후 밤 9시가 다 되었을 무렵 선배가 우릴 찾아왔다. 진짜 미안하다. 본원에 가봤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단다. 소원된 귀신이 한이 깊은 남자 귀신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쪽에 기숙사 폐건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. 선배, 그럼 이제 어쩌면 좋아요? 에? 말 좀 해보세요. 일단은 내가 사정사정해서 이거 가지고 왔다. 선배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글씨가 가득 적혀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적을 내밀었다. 그리고 천하무적 관운장 의막처 근총 천지팔위제장 어울용 사파야. 선배는 부적을 들고 주문들을 외웠고 두 사람은 아무 의혹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. 일단은 본원에서 알려준 대로 조치를 했으니까 오늘 밤만 견뎌봐라. 그게 또 찾아오면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.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. 다음 날 아침 난 눈을 뜨자마자 친구의 방으로 달려갔다. 친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었고 방장형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. 야, 니 괜찮나? 그거 참 소리도 어지간히 지르더라. 같이 가자면서 막 달려오는데 최 선배 비방 덕분인지 뒤쪽으로 자꾸 물러나더라고. 그래서 나도 꺼지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막 소리 질러버렸지. 그렇게 친구는 힘없이 웃어 보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. 일주일 후 그동안 매일같이 꿈에 나타난 남자 귀신은 혼자 울면서 소리만 지를 뿐 더 이상 두 사람을 위협하지 못했다고 한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는 바로 입대를 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장형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. 형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이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. 나 역시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 바로 미국으로 떠난 탓에 그 후의 일은 알 수가 없었다. 들리는 소문으로는 기숙사 폐건물에서 경비 아저씨가 살해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고 친구와 방장형이 겪은 일은 학교 기숙사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.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순전히 당신의 선택이다. 다만 분신사반이 강령술이니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 말을 하고 싶다. 특히 사람의 피로 하는 장난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란다. 절대.